금속이 원차 세가지고 순식간에 이 뭐 의성읍으로 덮어가지고 순식간에 우리 동네로 넘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가스 터지고 산에서 불이 옮겨가고 우리 집이 1순위 위험 집이거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집중적으로 막아가. 지난 주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다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과 함께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원인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산불의 큰 충격적인 게 또 인명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네. 현재까지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전국에서 한 2, 3일 동안 42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을 해서 축구장 면적으로 봤을 때 10,000여 개 이상 되는 면적이 지금 소실됐고요. 더 안타까운 일은 네 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망자가 나오셨고 또 부상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큰 눈도 오고 그래서 올 봄은 좀 산불이 좀 작게 넘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는 겁니까? 네, 저도 그 눈이 많이 왔을 네. 때 뭐 교통은 문제가 되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산불만큼은 좀 편안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네. 눈이 많이 온 지가 한 10일 정도 이상 되고 이러다 보니까 봄철의 온도가 좀 요즘에 최근에 낮 기온은 20도 이상 급격히 상승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사이를 두고 표면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나무나 수목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건조가 된 상태이고 그거에 추가해서 기압의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번과 같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또 대형인 산불이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화면에서도 보입니다만 뭐 총력을 다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화율이 70% 안팎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강풍인가요?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화율이 어느 순간에는 90%까지 갔다 또 하룻밤 네. 또 자고 나면 70%, 50%대로 떨어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차라리 강풍이 한쪽 방향으로만 좀 불어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얘가 도깨비 바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바람이 넉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응하는 우리 소방대원이나 진화대원분들이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산불의 면적이 넓어지고 방어하는데 진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산불이 마을을 덮친 경남 산청군 외곡마을에선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 또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팀이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22일에 한 오후 1시 30분 돼서 불이 덮쳐가지고 휩쓸고 지나갔고 산으로부터 불이 넘어온 걸 확인하고 제가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어른들 다 모시고 길 건너로 이렇게 피신시키고 거의 한 시간 만에 이렇게 저희 마을을 싹 휩쓸고 이렇게 지나간 상황이었지. 아니 지금 주변에 지금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계속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여기 마을 주민 어르신들은 거의 한 80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웬만하면 대피소에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계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기가 주변에서 나는지 아직까지 주변에 불이 안 꺼진 상태라서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불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소방대원들 대기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대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일단은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산불이라는 게 뭐 산에 항상 낙엽이 깊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듯 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잔불이란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잔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하나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화재 조사를 나갔는데 화재 진압이 완료되고 일주일 뒤에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때 산불은 아니고 일반 건물 화재, 공장 화재였는데 화재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뭘 들춰야 되고 이러는 일이 종종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재에 노출됐던 것을 잔해를 들추다 보니까 불이 또 살아났어요. 오. 그래서 그 잔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두 시간 이렇게 해서 며칠 하루 이틀에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잔불이 수일 동안도 숨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산불 같은 경우는 잔불 정리가 제일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산불에는 나무 그루터기 나무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풀뿌리 같은 게 이제 깊게 이렇게 땅속에 네. 묻혀져 있는데 이것이 쉽게 노출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일 뒤에도 또 바람이 불어주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발화가 돼서 또 다른 그 산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잔불 정리, 그 잔불 정리는 헬기로다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오로지 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게 뭐 정말 읽어 나가듯이 밭을 읽어 나가듯이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걱정입니다, 정말. 자,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주 내내 또 강풍이 예보돼 있다고 그래요. 네. 강풍이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오고 있고요. 그것도 좀 한 방향으로나 불어줬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는데 이것이 방향도 수시로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 대응하는 데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거는 27일경에 뭐 비가 한 2, 30mm, 50mm 정도 예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데요, 사실, 양이?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3, 4일 정도 남아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늘에서 비만 오기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 현장에서는 진화대원분들이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영남권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산불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일각에서는 지금 동해안을 따라서 산불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하더군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등줄기가 되겠죠. 이 백두대간이요. 네. 이걸 따라서 지금 남쪽 부분에서 경상남도 쪽에서 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경북이나 이쪽 그 태백산맥을 타고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산불 원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직 소방당국이 발표 안 했습니다만 대충 나오는 얘기들은 보니까 잘못 불을 낸 경우더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걸 실화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이 봄철에는 여러 가지 그 실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래서 입산객도 폭증하는 그런 계절이고요. 계절적으로. 또 하나는 이 봄철에 새롭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폐 농자재를 소각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요. 네. 해도 이 시기 하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불법적인 어떤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또 하나가 이제 곧 있으면 또 한식날도 다가오게 되는데 이 그동안의 겨울철에 이 돌보지 못했던 이 산소 조상의 묘를 또 이렇게 찾아가서 조상의 묘만 이렇게 그냥 보면 좋은데 그 입산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네. 자그마한 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야 이거 가지고 뭐 산불이 나겠어라고 하는 네. 방심, 이 자그마한 방심이 또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수로 인한 화재가 산불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해마다 봄철에 이 대양 산불이 많은 건 건조한 날씨와 또 강풍, 또 실화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불은 언제까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리포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2019년 강릉 삼척 산불, 2023년 속초 고성 산불 등 우리나라를 덮친 대형 산불은 모두 봄철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서풍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데 이 같은 기상 조건과 지형 특성이 겹치면서 산불에 극히 취약하게 됩니다. 바람으로 인한 불씨 확산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했더니 초속 6m 강풍이 불 때
불길 확산 속도가 최대 26배 빨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이상 기상 현상으로 동해안 쪽 평균 기온도 올라 이른 초여름 날씨까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가 난 울주군 온양읍의 낮 기온은 27도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기온이 올라가는 봄과 여름철에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절반이 넘는 303건이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영상에서 봤듯이 산불이 3월에서 5월 사이, 특히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데 문제는 4월이 바로 다음 달 아닙니까? 산불이 앞으로 더 날 가능성도 꽤 있는 거군요.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며칠 안 남았는데요. 4월 5일이 식목일이자 한식날이죠. 그래서 꼭 그날뿐만 아니라 전후로 해서 등산객도 늘어나고 또 조상의 묘를 돌보러 가신 분들도 폭증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최소한 4월 말까지는 이 긴장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이번 산불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인명피해인데 네. 자, 언뜻 생각하기에 직접 산불을 진화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 산이라는 것은 이 사방으로 트인 곳인데 왜 저 불을 끄다가 못 나오고 사망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산불이라는 게 이 진행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지만 특히 봄철에 돌풍이 불면서 그 화재의 진행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뀌거나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진압 대원들이 고립이 돼 버리는 거죠. 불에 포위되는 건가요? 포위되는 거죠. 네. 쉽게 말씀해서. 네. 그러다 보면 그것도 역시 유독가스가 나오니까요. 네. 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광활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잘 시야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산지라고 하는 것에서 그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게 연기가 꽉 차거든요. 산에 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방향성도 잊어버리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고립이 될 그럴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저 만약에 갑자기 산불을 진화해야 될 입장에 있다면 그럼 어떤 점을 주의해야 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용감은 현장에서 좀 금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재를 진압할 때 네. 그 무리하게 접근을 한다거나 네.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그런 것들도 현장 대원분들께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조심해 주는 게 필요하죠. 네, 뭐 결국은 소방 인력이 진화의 주축이 될 텐데 이렇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지금의 소방 인력만으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예스다 아니다라고 네.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좀 제가 보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산불이 최근에 와서 건수는 사실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대형 산불이 많아진다라는 게 아주 최근 그 한 10년 사이에 결정적인 그 특징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진압을 한다는 건데 이 주체가 굉장히 분할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산림이든 우리 소방대원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전문화되어 있고 장비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 가장 많은 조직이 소방 조직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소방이 주역이 아닌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그러니까 좀 혼선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이고 치밀한 이런 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산불 한 번 나면 큰 불이 되기 때문에 먼저 조심하는 게 중요한데 뭐 저도 산 좋아해서 등산 자주 갑니다만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예 산에를 갈 때는 네. 화기, 나이타가 대표적인 거죠. 요새 네. 성냥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런 화기는 아예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나이타가 있고 또 흡연하시는 분은 담배가 있으면 산이라는 데가 흠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차 이거 한 번 가지고 뭐 사고가 나겠어라고 하는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